은행에서는 봐주지 않습니다. 바로 경매를 쳐버립니다. 아이러니하게 이 시기는 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경매 시장에 물건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보고 제 생각도 같이 정리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제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영끌족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돈을 거래할 때의 금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가 1%라면 한국은행에 가서 1%의 금리를 주고 돈을 빌릴 수가 있고 또 남는 돈을 한국은행에 예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준금리가 1%에서 10%로 올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는 10%의 금리를 주고 돈을 빌려야 하는 겁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높은 금리를 주고 돈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경기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릴 때 뉴스에서 크게 보도를 하는 겁니다. 요즘 신문이나 뉴스들 보면 기준금리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0.5% 내린다, 올린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사람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 이유 때문인 겁니다. 기준금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러면 가상금리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금리는 말뜻 그대로 가산되는 금리, 더해지는 금리인데요. 대출을 받을 때 적용이 되는데 은행은 신용 등급, 담보, 대출, 기간 등을 살펴보고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크다면 이 가상금리를 붙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용 등급이 좋은 A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할 위험이 낮겠죠. 이런 경우는 낮은 가상금리가 적용이 되는 거고 신용 등급이 낮은 B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상금리가 높아져서 더 많은 이자를 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대출은 기준금리와 가상금리로 결정이 되는데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금리도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재 상황이고 대출금리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어가면서 집을 무리하게 샀던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끌족의 고통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에서는 봐주지 않습니다. 바로 경매를 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못했고 이 부동산을 담보로 삼았기 때문이죠. 개인의 사정은 은행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사업이 조금 부진하다거나 가족 중에 누가 크게 아프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돈을 빌려준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되게 냉정한 시장이고 이게 만약에 3개월 정도 밀린다라고 하면 바로 경매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임의경매라고 하는데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원금 회수를 위해서 부동산을 그냥 경매로 쳐버리는 걸 임의경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물건들은 계속 많아지고 있는데 2020년도와 21년도 어떤 상황이었죠? 부동산 굉장한 큰 상승기를 겪었고 그때는 집을 안 사면 안 된다라는 사회적 기조도 있었던 시대였어요. 무조건 집을 사야 된다, 언제까지나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상승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아지면서 패닉바잉, 그냥 에이 몰라 집을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게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들이 대출을 갚지 못해서 지금 현재 부동산 경매 물건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도 현실적으로는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것 같고 보합이나 유지 정도를 하는 곳도 있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떨어지는 곳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한쪽 몰림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25년 부동산은 보합이나 유지가 될 것 같고 큰 정책에 대한 변화가 없을 예정이고 금리에 대한 부분도 크게 변화가 없다면 이 상태나 상황 같은 경우는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는 부동산 경매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경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요? 저는 경매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시기는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라는 재테크가 남들이 두려워할 때 더 많은 차익을 남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전 고점이 있고 그 고점보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아파트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죠. 패닉 바잉을 한 사람들은 다 지금 경매를 당하고 있는 거니까. 빌라의 상황은 어떨까요? 공급조차 없습니다.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건설사 입장에서도 돈이 되지 않고 전세 사기나 이런 여파들 때문에 빌라를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전세가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를 낮추고 이 보증보험 범위도 150%에서 126%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더 낮춘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빌라 경매는 아파트보다는 더 두려워하겠죠. 자, 그러면 오피스텔은 어떨까요? 조건이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바뀐 게 없죠. 일부만 소급 적용으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두려움은 아파트나 빌라에 비해서 오피스텔은 더 큽니다. 상가나 지산, 생숙 이런 곳들은 주거용 물건에 비해서는 거의 지금 전쟁터입니다. 계속 많은 유찰을 겪고 있고, 유찰이 된다고 해도 이 수익률이나 마진이 남지 않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조차 없는 상황이에요. 경매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이런 시기에는 경쟁자들이 적을 수밖에 없고, 아이러니하게 이 시기는 큰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싸게 샀다는 건 언제나 우리에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는데요.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낀 건 이건 분명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부동산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잘 잡고 시세보다만 경매로 싸게 살 수만 있다면 이 물건에 들어가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있는 거고, 기다리다 보면 시장이 좋아지고 상황이 나아져서 분명히 중간에 차익을 남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기회들 속에서 정신을 잘 차려서 공부를 하고 행동을 한다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경매 관련해서는 계속 제가 꾸준히 영상을 만들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매 물건이 많아진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기준금리, 가상금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이 영상들 보시고 그렇구나가 아니라 좀 가상금리, 기준금리 어떻게 바뀌고 있고 부동산 경매 시장은 어떻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 이런 거를 좀 찾아보고 알아보고 부동산 같은 데 전화도 해보고 시간이 나신다 그러시면 현장에도 나가보는 게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계속 추워지고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감기도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